오늘은 정말 특별한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채널 청취자님들이 보내주신 처음 만난 날 이야기입니다. 40년, 50년 전에 그 떨리던 순간들, 지금도 생생하다고 하시네요. 그럼 그 시절로 돌아가 볼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이건 충청도 청주에서 보내주신 이야기예요. 제 이름은 김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62세예요. 저는 1979년 8월 15일 기차역 플랫폼에서 제 남편을 만났어요. 광복절이었어요. 당시 저는 서울백화점에서 일하다가 고향에 내려갔던 거였어요. 엄마가 아파서요. 청주역에서 내렸는데 플랫폼이 정말 많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휴가철이었거든요. 저는 짐도 많았고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실례합니다 라고 외쳤어요. 그게 지금의 제 남편이었어요. 그 사람은 당시 철도청 직원이었는데 승객 안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를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제 짐이 떨어질 것 같다고 해서 도와주셨어요. 저희는 그 플랫폼에서 정확히 몇 초 정도 인사 나눴어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평생이 됐어요. 당시 제 엄마가 와서 고마워요 라고 인사하셨는데 제 남편은 계속 저만 봤어요. 엄마가 나중에 저 사람 눈빛이 보통이 아니더라 라고 하셨어요. 다음날 아침 남편은 제가 머물고 있던 외숙모집을 찾아왔어요. 기차역 짐을 들어주시던 아주머니한테 물어봤대요. 저는 그때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어제 역에서 본 그 아가씨 혹시 여기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확 빨개져서 화장실로 도망쳤어요. 요즘 같으면 스토킹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행동인데 그때는 그게 로맨스였어요. 우리는 그 여름 청주에서 일주일을 매일 만났어요. 제 엄마는 자꾸 넌 서울 가야지 왜 자꾸 여기 남아있냐 고 했는데 저는 이유를 못 댔어요. 엄마도 알았겠죠. 그렇게 시작된 우리 사랑은 3년을 오가며 연애했어요. 서울, 청주를 오가며. 그때는 버스표도 비쌌거든요. 월급의 절반이 버스표였어요. 43년 전 그 플랫폼에서 삼초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 가족 5명이 있을 수 없었어요. 손주도 6명인데. 지금은 남편 퇴직을 했지만 저는 아직도 그 당시 그 눈빛을 기억해요. 플랫폼에서 그 눈빛이 와,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 아닌가요? 43년 전의 그 순간이 지금의 가족을 만들었다니요. 버스표에 월급의 절반을 쓰면서도 다니셨던 사랑. 요즘 시대에는 정말 보기 드문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지금은 60대 중반이시고
손주들을 보시면서 그때를 기억하실 거예요. 할아버지 어떻게 만났어? 라고 물으면 아마 그때 그 플랫폼의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사연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연을 들어볼까요? 강원도 강릉에서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철이라고 하고 올해 68세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만난 건 산 위였어요. 정확히 1975년 5월인데 저는 당시 산림청에서 일하는 젊은 청년이었어요. 강릉 산림지구에서 근무 중이었는데 그날은 산림감시원으로 산에 올라갔던 거예요. 산 위의 감시탑에서 혼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람이 있었네요. 그건 지금의 제 아내였어요. 그녀는 학교 야외 학습으로 산을 올라가던 중이었어요. 서울에서 온 학생들의 인솔교사였거든요. 학생들이 감시탑을 보고 호기심을 가져서 올라왔던 거였어요. 당시 저는 산 위에서 5개월을 혼자 보내고 있었어요. 산불 감시니까 내려올 수 없었거든요. 산 위에만 있는 작은 오두막에서 밥도 일주일에 한 번 올라오는 사람들이 갖다 주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녀를 봤을 때 처음엔 환각인 줄 알았어요. 혹시 제가 보이세요? 환각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물었대요. 지금의 제 아내가 웃으면서 네, 저 진짜예요 라고 했어요. 감시탑 위에서 우리는 30분을 이야기했어요. 30분 동안 저는 제 인생 모든 것을 그녀에게 쏟아냈어요. 산 위에서 5개월을 혼자 보낸 심정으로 많이 말을 했습니다. 그 여자는 계속 웃어주고 들었어요. 산에서 5개월을 혼자요? 정말 힘들었겠네요. 근데 산불 감시하다가 시간이 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시간 있을 때 책도 읽고, 근데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난 건 처음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30분 뒤 그녀는 그 학생들을 데리고 산을 내려가야 했어요. 내일도 올 수 있을까요? 제가 용감하게 물었어요. 몰라요. 학생들이 내려가고 싶어 할지도. 그렇게 말했는데 그녀는 다음날 혼자 다시 올라왔어요. 산 위에서 우리는 3일을 연속으로 만났어요. 오두막 앞에 바위에 앉아서 그녀는 저에게 왜 이렇게 혼자만 있어요? 라고 물었고 저는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결국 제 아내는 그 서울 학교의 야외 학습을 끝나고 강릉에 남았어요. 왜 남았냐고 물었더니 당신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저는 산에서 내려왔고 우리는 3개월 뒤에 결혼했어요. 지금도 아내가 말해요. 산 위에서 그 남자를 안 만났으면 난 평생 혼자였을 거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산불 감시가 아니었으면 난 그 여자를 못 만났을 거야. 이제 우리는
68살, 65살이 되었습니다. 여름이면 자꾸 산에 가고 싶어요. 그 감시탑이 있던 산으로 매년 한 번씩 가요. 그리고 거기서 또 30분을 앉아 있어요. 49년 그때처럼.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산 위에서 우연히 50년의 인생을 만들었어요. 산불 감시를 하지 않았다면, 그녀가 산에 올라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녀가 서울로 돌아가지 않고 강릉에 남아 기다렸다는 게 요즘 세상에는 정말 없는 사람 같아요. 매년 그 산을 다시 올라간다니요. 49년을 함께한 부부가 여전히 그곳을 찾는다니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연입니다. 이건 부산에서 보내주신 이야기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미희, 올해 64세입니다. 제가 제 남편을 만난 건 1977년 여름,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이었어요. 그 당시 저는 부산에서 여건 종업원으로 일을 했었고, 남편은 서울에서 내려온 건설회사 직원이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더운 날씨였는데, 저는 친구들하고 점심시간에 해수욕장을 구경 가려고 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결국 혼자 가게 됐어요. 해수욕장을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왔어요. 진짜 한순간에 하늘이 검해지더니 억수같이 쏟아내렸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해수욕장 주변 상점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게 아이스크림 가게였는데 그곳엔 이미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게 지금의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 남자도 비를 피해서 들어온 거였어요. 우리는 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30분을 함께 비를 피하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옆에 서 있었어요. 비가 조금 줄어들었을 때 남편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우산 없으세요? 네, 없어요. 저 집에 가는 길인데 우산을 써도 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좋아요. 저는 이렇게만 대답했어요. 우리는 그 빗속에서 우산 하나를 쓰고 30분을 걸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해운대 해변로를 따라 걸었어요. 우산 하나를 같이 들고. 30분 뒤 저는 야간에 나온다는 말을 했고, 남편은 내일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알 수 없어요. 저는 이렇게만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네, 꼭 뵈야 해 였어요. 근데 다음날 남편은 여관을 찾아왔어요. 어제 여관이라고 하셨죠? 여기 맞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속으로 많이 기뻤습니다. 우리는 그 여름 한 달을 함께 했어요. 남편이 서울로 가기 전까지. 남편이 떠날 때 저는 다시 올 거예요 라고 물었고, 남편은 절대 안 온다. 3년을 더 기다려라 라고 했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할지 몰라서 울었어요. 하지만 정확히 3년 뒤에 제 여관을 다시 찾아왔어요. 정확히 3년 뒤에 손에 반지를 들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는 네, 계속 기다렸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했고 지금 47년이 됐어요. 매년 여름 우리는 해운대로 가요. 그리고 우산을 쓰고 그날 걸었던 길을 다시 걸어요. 어제도 가서 걸어왔어요. 64살 여자, 66살 남자가 한 우산을 쓰고요. 우산 속에서 남편이 여전히 사랑해 라고 말해요. 47년 지난 지금도. 정말 눈물이 나올 것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빗속에서 한 우산을 들고 걸었던 30분이 47년이 되었습니다. 특히 절대 안 온다, 3년을 더 기다려라 라는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것도 정말 사랑의 표현이었나 봐요. 왜냐면 정말 3년 뒤에 반지를 들고 나타났거든요. 정말 짧은 순간이지만 인연의 끈은 따로 있는 듯 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들으신 3가지 이야기는 모두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기차역 플랫폼에서의 3초, 산 위에서의 30분, 아이스크림 가게에서의 우산. 이 모든 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 이분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인생을 바꿔놓을 한순간? 다음 주에는 특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첫 만난 날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